지금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예. 뭘까요 이거? 왜 깜짝 놀랐냐면 네. 제가 영포빌딩을 많이 다녔지 않았겠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지하 2층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아 예. 모르셨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만 가봤지 지하 2층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경천 동지 할 일이 MB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다. 이 말씀을 한 뒤에 예. 정가를 비롯해서 언론계 사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거 뭐 내용은 말 못합니다. 죽기 전에 병실로 오세요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입을 살짝 여셨더라고요. 딴 데서. 손석희 프로에 나가서 그분이 또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깜빡 그분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네. 뭡니까? 이 정도쯤 여셨으면 더 여시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또 악플도 많이 달렸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얘기를 안 할 거면 뭘로 얘기를 꺼내냐. 그래가지고 뭐 별 육두문자까지 다. 그런 것까지 받으셨어요? 예, 짤방 같은 거 보면 정말 너무 심하긴 아유,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네.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때 좀 참 추잡한 이야기여서 이거 아니 그냥 추잡하다기보다도 안고 가겠다 이러셨죠? 추잡하다기보다도 예. 지금 MB께서 이제 수사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미리 하게 얘기해서 되면은 수사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혼선을 빚을 수 제가 있다. 아니 혼선이 아니라 제가 차마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얘기하실 수 있는 사회 거예요. 정의는 검찰에서 지금 하는 거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위해를 가한다는 거는 차마 못할 일이고 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탄핵 초기에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10대 맞고 끝날 걸 100대 맞고 끝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셨어요. 그 예, 얘기도. 그래요. 그 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MB께서도 그런 이제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마냥 부인만 하고 가다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건데.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까지 사선을 넘나든다는 표현이 이제 경천 좀 동지 할 일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제 당락을 뒤집힐 수 있는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도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예.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또 저 엮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 일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이제 치르셨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강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한 일을 해서 당락을 바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예.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동원이 돼서 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던데요. 예, 여기까지만 해도 또 오늘 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뒷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맞을 10대 맞고 끝낼 걸 100대 맞지 말고 털어놓을 것을 털어놓고 MB 인정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찰에서 이제 김희중 전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 검찰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도 보냈고 예.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 시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네. 여기는 참석할까요? 참석하죠. 한다고 하셨고. 여기 그리고 참석하면 좀 뭐 민망한 상황들 같은 게 벌어질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상해요. 왜요? 참석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초청장 안 보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안 보낸다면? 네, 왜냐하면 MB는 지금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안 보낸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피의자이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보내는 거였고 네. 당연히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껄끄러우면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 가는 게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득실보다도 그게 원칙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좀 껄끄러운 문재인 아니,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야 뭐 당연히 덕담만 나누겠죠. 연기들을 하시겠죠. 아유. 원래 정치인들은 연기 잘하거든요. 잘합니까?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자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자들은 뭐 대박이겠죠. 그 장면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덕담만 하고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니 당연하죠. 뭐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러면 한병도 수석을 직접 보내가지고 초청장 전달한 건 그럼 어떤 일? 그것도 좀 오바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그런 경우에는 비서관을 보내서 그쪽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무수석까지 보냈다는 거는 이제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이제 제스처 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예. 그것도 오바죠.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그 뭐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도 속이 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 서운해하시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이제 때려잡으려고 뭔가 거 뒤지면서 그것도 왜 그러세요? 한쪽에서는 이제 예우를 갖춘다는 게 그게 이제 오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어요. 어쨌든 갈 거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할 거고 덕담 예. 주고받을 것이다. 지금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예. 뭘까요 이거? 왜 깜짝 놀랐냐면 네. 제가 영포 빌딩을 많이 다녔지 않았겠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지하 2층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예. 모르셨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만 가봤지 지하 2층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거기에 이제 그런 문서를 또 갖다 놨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예. 저는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랑 헷갈리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예. 뭐 청와대 기록을 가져갔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삼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 놓고는 왜 가져갔을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문건들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는 위험한 문건들. 뭔가 비밀이 적혀 있고 은밀한 것이고 예.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2의 타블릿 PC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검찰로서는 얼마나 뭐 만세를 불렀겠어요. 이걸 보고. 근데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추정하기로는 뭐였길래 여기다가 숨겼을까? 지하 2층 나도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MB 측에서는 그게 이제 가족 관계다 그렇게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가족 관계다? 그러니까 친인척 동향 뭐 이런 거. 아하, 그거 예. 파악해놓은 그러니까 이제 거. 그 뜻은 뭐 이렇게 사적인 거다 이런 얘기인데 예. 청와대 가족 동향은 공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물론이죠. 개인하고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 기록 중요한 기록이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면은 보고해 놓은 그 문건들 네. 청와대 도장 다 찍힌 문건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네.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문제가 좀 있다. 그 자체도 문제죠. 내용보다도. 자,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올림픽까지는 뭐 그렇게 뭐 참석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 뭐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세요. 네.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정말로 구속이 되는 건 다른데 또 정말로 처벌받는 건 다른데 그 정도까지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구속을 너무 남발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예. 그런 건데 구속을 무슨 처벌처럼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요. 어허. 또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려고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역풍이 좀 있죠. 이롭지 않죠, 지금 정권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MB께서 예. 구속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왜 피를 묻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어차피 법원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법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텐데 그러면 법원에서 당연히 뭐 법정 구속이 되든지 할 텐데 뭘로고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내가 이 역풍을 불러일으키냐 이런 판단으로 그 당시 이인규 이제 저기 부장 예. 중수부장이죠.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 그 구속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병우 이제 검사가 예. 그걸 이제 바득바득 우겼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와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 MB는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은 MB는 구속 정도입니까? 아니 그 조사받으러 오는 것도 오시지 아니, 말게 조사야 해라. 피할 수 없죠. 그건 없어. 네. 아니요. 아니, 구속은 지금 안 상황이 지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그런 일. 포토라인은 피할 수가 없고요. 구속 여부는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검찰이 영포 빌딩을 2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압수수색했던 장소와 두 번째 압수수색한 창고가 다르대.
예. 계속 내부자의 어떤 고발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서들이 엄청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 충격이었어요, 저. 그러니까 이명박 측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압수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야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정확하게. 그게는 이제 수사를 대비한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모르고 가져왔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이건 사본이다. 이 사본을 다 줄 테이니 내가 PC에 접근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서까지 온갖 음해와 모략을 저질렀죠. 그죠? 아방궁이 어쩌니 이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국가 비밀을 본다는 등 많은 등 개지랄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다 반납해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포 빌딩은요.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그렇죠. 개인 건물의 국가 기밀 문서를 가지고 가서 누군가는 보고 분석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이 새끼가 정말 짱돌로 존나게 조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법도 뭐고 없다. 지는 온갖 무법천지를 다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접근 권한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도 거부했던 새끼가 지는 갖고 가 복사해서 이거는 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적폐하고 상관없이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사정기관이 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얼마만큼의 양과 어떤 종류의 문서를 갖고 가서 어떻게 이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했느냐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기록물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기록물이 영포 빌딩 지하에 있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죠. 지금 이명박은 이쪽에 물타기 하는 거야. 이거 실수로 들어왔네. 당연히 기록관으로 가야지.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중에 가장 놀랄만한 문건이 뭐냐 하면 그때 다스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명박 측에서 자 검사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소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그 체크리스트가 개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문서로 해서 그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압수수색에서 이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비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복사본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본인이 관련된 가장 그 뇌관이 될 만한 자기한테 치명적인 해가 될 만한 문서들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주지도 않고 본인이 슈킹에다가 숨겨놓은 게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이 조직을 캤었는데 영포라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포 빌딩이요. 영포 라인에 영일과 포항의 출신들 이명박이죠. 이 영포 라인들이 국정원을 장악했고요. 국무총리실 일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영포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영포 라인에서 주로 비밀리에 작전을 폈던 게 연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한 게 이 영포 라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포 라인이라는 이름을 딴 그 건물의 지하에 이 비밀 문건들 비밀 문건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의 건만으로도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비밀, 남북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기 구입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가에는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20년, 5년 이런 단계로 해서 국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갖고 가서 땅 투기에 사용하게 되면 사익을 추구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영포 빌딩에서 나타났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영포 라인 애들이 숨어서 무슨 짓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작전 모의를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MB가 죄가 많다고 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저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종이 한 장도 주지 않았던 MB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로긴 접촉 아이디 하나 주지 않았던 MB가 자신은 서류를 갖고 나가요? 그리고 자기
사저에 있었으면 제가 이해라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이 영포 빌딩에 이거를 보관했다고요? 그럼 누가 받겠냐는 겁니다. 누가? 국토 장기 계획을 가져갔더라면 큰 문제입니다. 투기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있겠다, 정보 있겠다. 미리 땅 사놓으면 10년 전에 사놓으면 20년 후에 30배, 40배 뛰는데 그러면 자식들한테 인계해 줄 때 제주도처럼 10만 원짜리 땅 사서 3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3년 사이에. 그럼 자동으로 이게 불법 상속 아닙니까? 이런 데 악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역학적으로 악용되고 활용됐는지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불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회동 집 팔았잖아요. 네. 청와대 다른 직원한테. 그 왜 팔았냐면은 그 자체가 임시로 서울 거처 같은 거였잖아. 네. 퇴임하자마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기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주택 보유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그렇지 다주택 보유하지 마라라는 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를 과감하게 처분을 한 거죠. 네. 몸소 보여준 거예요. 가회동이 아니라 홍은동. 홍은동인가요? 가회동은 이명박이죠. 아, 옛날에. 아, 죄송합니다. 아이, 이명박의 뿌리가 너무 깊어.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까지 그러면 사선을 그게 넘나든다는 표현이 이제 경천 좀 동지할 일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제 당락을 뒤집힐 수 있는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도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예.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또 저 엮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 일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이제 치르셨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예.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강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선거 부정한 일을 해서 당락을 바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예.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동원이 돼서 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그 정도라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던데요. 예, 여기까지만 해도 또 오늘 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뒷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맞을 100것을 10대 맞고 끝낼 걸 100대 맞지 말고 맞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네.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때 좀 참 추잡한 이야기여서 이거 아니, 그냥 추잡하다기보다도 안고 가겠다 이러셨죠? 추잡하다기보다도 예. 지금 MB께서 이제 수사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미리 하게 얘기해서 되면은 수사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혼선을 빚을 수 제가 있다. 아니 혼선이 아니라 제가 차마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얘기하실 수 있는 사회 거예요. 정의는 검찰에서 지금 하는 거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위해를 네, 가한다는 네. 거는 차마 못할 일이고 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탄핵 초기에 예.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10대 맞고 끝날 걸 100대 맞고 끝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셨어요 그 예, 얘기도. 그래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MB께서도 그런 이제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마냥 부인만 하고 가다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건데. 잠깐만요. 지금 영포 빌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예. 뭘까요 이거? 왜 깜짝 놀랐냐면 네. 제가 영포 빌딩을 많이 다녔지 않았겠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지하 2층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예. 모르셨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만 가봤지 지하 2층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경천 동지 할 일이 MB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다. 이 말씀을 한 뒤에 예. 정가를 비롯해서 언론계 사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거 뭐 내용은 말 못합니다. 죽기 전에 병실로 오세요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입을 살짝 여셨더라고요. 딴 데서. 손석희 프로에 나가서 그분이 또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깜빡 그분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네. 뭡니까? 이 정도쯤 여셨으면 더 여시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또 악플도 많이 달렸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얘기를 안 할 건 뭘로 얘기를 꺼내냐. 그래가지고 뭐 별 육두문자까지 다 그런 것까지 받으셨어요. 예, 짤방 같은 거 보면 정말 너무 해야 되는데 이야기야 뭐 당연히 덕담만 나누겠죠. 연기들 하시겠죠. 아유. 원래 정치인들은 연기 잘하거든요. 잘합니까?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자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자들은 뭐 대박이겠죠. 그 장면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덕담만 하고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 같아. 적폐청산이니 당연하죠. 뭐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 청와대가 그러면 한병도 수석을 직접 보내가지고 초청장 전달한 건 그럼 어떤 일? 그것도 좀 오바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그런 경우에는 비서관을 보내서 그쪽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무수석까지 보냈다는 거는 이제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이제 제스처 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예. 그것도 오바죠.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그 뭐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도 속이 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 서운해하시지 말라고. 아니, 한쪽에서는 이제 때려잡으려고 뭔가 거 뒤지면서 그것도 왜 그러세요? 한쪽에서는 이제 예우를 갖춘다는 게 그게 이제 오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어. 어쨌든 갈 거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할 거고 덕담 예. 주고받을 것이다. 지금 영포 빌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답니다. 저도 깜짝 털어놓을 것을 털어놓고 MB 인정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찰에서 이제 김희중 전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 검찰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도 보냈고 예.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 시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네. 여기는 참석할까요? 참석하죠. 한다고 하셨고. 여기 그리고 참석하면 좀 뭐 민망한 상황들 같은 게 벌어질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상해요. 왜요? 참석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초청장 안 보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안 보낸다면 네, 왜냐하면 MB는 지금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걸 예, 안 그러게요. 보낸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피의자이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보내는 거였고 네. 당연히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껄끄러우면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 가는 게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득실보다도 그게 원칙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좀 껄끄러운 문재인 하려니까.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